미오치치를 제외한다면 다음 타이틀 컨텐더를 결정하는 헤비급의 중요한 매치업입니다. 은간우를 상대로 두 번이나 탑독을 차지했었던 커티스 블레이즈는 존스를 제외한다면 현재 헤비급 로스터에서 가장 웰라운디드한 파이터일 겁니다. 하지만 헤비급 챔피언에 가장 가까운 커리어를 갖고 있음에도 항상 중요한 시합에서 미끄러지는 2% 부족한 파이터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평가받는 선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개인적으로 블레이즈는 자신의 실력에 걸맞는 랭킹에 위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드펀처에게 재수없이 한 방 걸리고 쓰러졌다기엔 이미지만큼 골고루 능력 배분이 된 선수가 아니기 때문이죠. 먼저 블레이즈의 레슬링에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본 레슬러 출신에다가 블레이즈가 테이크다운을 성공하는 시퀀스를 보면 대부분 케이지 중앙에서 시원하게 넘기는 더블렉으로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아우라가 씌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레슬링 테크닉 자체만으로 보았을 땐 타체급의 강력한 레슬러들만큼 뛰어나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헤비급 풀이 탄탄하지 않기도 하고 육중한 몸에 경량급과 같은 페이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확실히 챔피언의 제목이 되기에는 2%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몇 가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블레이즈는 페인트 동작을 진짜 많이 주는 선수죠. 경기 내내 쉬지 않고 움직여주며 오프닝을 노리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성실한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이긴 합니다. 경량급에서도 이렇게 성실한 선수를 찾기는 힘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쓸모있는 페인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블레이즈는 열심히 깔아놓은 셋업에 비해 정작 태클에 들어갈 땐 타격 셋업을 통한 부드러운 연계 동작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그냥 머리를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이스전만 보더라도 움츠리는 루이스를 상대로 러쉬를 감행하는데 완벽한 태클로의 트랜지션 타이밍이 나왔음에도 가둬두지 못했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자연스러운 태클 연계가 아니라 뻔하게 들어가는 정직함으로 위험한 순간이 많이 연출되었고, 결국엔 데릭 루이스의 술안주거리가 되고 말았죠. 비슷한 장면들이 꽤나 있기 때문에 잠시 보겠습니다. 블레이즈의 레슬링의 문제점 두 번째는 태클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블레이즈가 태클을 성공하는 시퀀스를 보면 대부분 상대의 공격에 맞춘 타이밍 태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프레임이 우월하고 힘이 좋다 보니 상대의 무리한 공격 타이밍에 더블렉을 잡으며 그대로 드라이브인하여 넘기는 능력만큼은 뛰어나지만, 정작 자신이 들어가는 경우엔 케이지 중앙에서의 무지성 태클 시도가 많기 때문에 언더훅을 쉽게 파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알렉산더 볼코프를 14번이나 넘기며 큰 인상을 심어주긴 했지만, 태클 디펜스가 좋은 산토스를 상대로는 레슬링 게임으로 전혀 재미를 보지 못했고, 케이지 중앙에서의 태클 성공률 역시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또 만약 상대를 넘기더라도 억지로 케이지까지 밀고 가는 장면이 많이 나와 비효율적인 체력 소모가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위에서의 컨트롤 역시 빠져나올 수 없다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간우 정도의 리커버리가 썩 나쁘지 않은 선수를 상대로는 탑 포지션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볼코프전에서 20분에 가까운 컨트롤 시간을 가졌음에도 유효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죠. 타격전에서 꽤나 자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데릭 루이스를 상대로 싱글렉을 잡고 넘기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티스 블레이즈의 의문을 품는 세 번째 이유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성향의 파이터라는 점입니다. 마초스러운 이름과 헤어스타일에 걸맞지 않게 차분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파이팅 스타일에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자신이 압박할 때 상대의 펀칭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 있는 공격이 나오지 않고 과감한 태클 시도를 해볼 법한 상황임에도 상대의 뒷손을 지나치게 경기하는 탓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헤비급 랭커들 중 조심스러운 경기를 하는 선수라면 존스와 간이 대표적이죠. 이 두 선수들과 블레이즈의 큰 차이점은 바로 상대의 공격을 강요하는 드로잉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르간 같은 경우 상대의 타격을 감안해 중심을 아예 뒤로 뺀 자세에서 공격을 내는 편인데, 푸더크와 킥 능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데미지를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고, 답답한 상대가 억지로 들어오게 강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헤비급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존스 역시 킥을 잘 뿌려주고 상대의 정면에 서서 계속 압박을 해주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을 끌어낸 후 레슬링 게임으로의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하죠. 블레이즈가 뒷손을 내며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발은 제자리에 있거나 아예 뒤로 빠지는 상대를 추격할 때입니다. 즉, 블레이즈는 상대의 펀칭 포켓 안으로 들어가며 과감한 공격을 낼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뜻이고,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무리한 공격을 내어 더블렉 타이밍을 주지만 않는다면 태클에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블레이즈는 킥을 자주 내는 선수이긴 하지만 레그킥 외 킥의 가지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타이밍도 정직한 편이기 때문에 킥 카운터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파블로비치처럼 상대의 킥 타이밍에 오버핸드로 그대로 받아주는 선수들에게는 킥 카운터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르게이 파블로비치는 헤비급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죠. 18전 17승 1패, UFC에서 치른 7번의 경기 중 1라운드에 패배한 오브레임전을 제외한다면 모든 경기를 1라운드 초살로 끝낸 헤비급다운 경기를 하는 괴물입니다. 괴수 데릭 루이스와 루이스를 타격 맞불로 잡아낸 투이바사를 상대로 발을 붙이는 타격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뒀을 만큼 화력 자체로만 보자면 헤비급에서 파블로비치를 상대할 수 있는 선수는 없을 겁니다.
파블로비치는 육중한 몸에 비해 핸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뒷손 오버핸드가 강점인 선수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효도르, 보브찬친, 에밀리아넨코, 세르게이와 같은 러시안 파이터 특유의 타격에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를 겸비한 선수죠. 이번 경기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는 블레이즈가 어떤 경기를 들고 오느냐인 것 같은데, 앞서 블레이즈의 레슬링 실력에 대해 굉장히 깎아내렸지만 블레이즈의 강점은 오히려 타격 능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즈처럼 안정지향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대개 타격을 보는 눈이 좋은 경우가 많죠.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으로 화끈한 맛을 없을진 몰라도 들어오는 상대에게 정확히 뒷손을 맞추는 블레이즈의 뒷손 스트레이트 능력만큼은 매우 뛰어난 편입니다. 1라운드 초반 아스피날의 무릎 부상으로 아쉬운 경기 결과가 나왔지만 두 번의 컨택에서 이미 어느 정도 경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만큼 블레이즈의 타격 능력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경기 스타일도 진화의 진행 과정 한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블로비치는 무리해서 공격을 들어가는 성향의 선수가 아닌데, 빠르고 정확한 핸드 스피드를 앞세워 가드 사이로 잽을 찔러 넣거나 원거리에서 오버핸드로 압박하고 상대의 공격을 뒷손으로 그대로 받아주며 나오는 콤비네이션이 일품인 선수죠.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경기를 예상해보자면, 첫 번째, 블레이즈가 레슬링 게임을 들고 왔을 경우 소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이즈의 레슬링에는 타격과 태클의 자연스러운 연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파블로비치의 펀치를 경기하다 보면 아예 타격거리 밖에서 셋업 없는 태클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파블로비치가 언더훅을 파며 어렵지 않게 막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무리한 태클 시도로 체력을 크게 낭비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블레이즈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억지로 케이지 사이드로 드라이브를 하며 파블로비치를 뽑아내는 것이겠죠. 파블로비치의 커리어를 보면 5라운드 판정까지 간 경기가 단 한 번 있었는데, 아직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5라운드를 무리 없이 소화할 체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블레이즈가 25분 내내 그라인딩을 잘 해줄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 블레이즈가 타격 게임을 들고 왔을 경우 파블로비치가 얼마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프닝 타격과 태클이 뛰어난 편이 아닌 블레이즈를 상대로는 압박을 하며 무조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답입니다. 오브레임전을 보면 블레이즈는 극단적으로 뒤로 빠져주는 상대를 가둬놓을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았죠. 경기 초반 블레이즈의 태클 시도가 실패한다면 파블로비치가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소극적인 블레이즈가 압박을 받게 되고 자멸로 이어지는 어려운 경기 양상이 된다고 봅니다. 잽과 오버핸드로 상대의 공격을 강요할 수 있고, 보기보다 차가운 경기를 하는 파블로비치에게 블레이즈가 타격전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한다면 평소와 같이 캐주얼한 파블로비치의 KO 장면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선수가 이기든 다음 경기는 실리간을 상대할 가능성이 많은데, 두 선수 모두 실리간에게 좋은 매치업은 아니죠. 특히 블레이즈와 같은 경우 안전하게 머리를 보호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킥이 좋은 선수들에게는 확실한 약점이 있고, 볼코프와 다르게 실리간의 스텝을 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헤비급의 양상 자체는 파블로비치가 이기는 편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테랑이 떠오르는 신예를 이기고 마지막 도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파블로비치가 새로운 세대의 주역이 될지 흥미로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대회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